그 모두 화면을 이 파란색이 지금 하객고거든? 하객고는 이제 오늘 빼면 3번만 수업하면 이제 진도가 끝나 테스트. 근데 이게 3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모의고사 1개년치거든? 내가 왜 1, 2, 4, 1, 2는 뺐을까? 1, 2도 들어가지? 중간에 도표랑 그래프 그런 거 빠져? 아 그럼 다시 한번 조정해서 이거 수정해서 다시 한번 올려주고. 인일은 평일에 끝나고 시험 범위가. 방송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지금 여기 보여? 테스트? 테스트 이대로 진행할게. 각 학교의 파트 1에 해당하는 부분 다가오는 주말에 순서별 문장삽입 어법 한번 시험 보자 쫙. 그 다음에 파트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다다음 주 주말에 테스트 1 포함해서 하객고는 왜냐면 이날 끝나니까 순서 문법, 문삽, 어법 이거 학교에서 최소 10문제는 합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거든. 순서, 문삽, 어법이 10개는 나오니까 한 절반 정도 차지하니까 이거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한 줄 정리 시작해서 한 줄 정리 끝나면 이제 주제 제목 요지 고르는 문제 객관식 한번 풀어보고 주관식은 우리 주요 문장 외우면 커버가 될 거다. 변형 문제까지 만들어서 줄 테니까는 조금 주요 문장 열심히 외우고 지금 시험 범위가 다 다르고 해서 뽑는데 되게 힘들거든. 시간도 많이 들고 한 장 외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뽑는 게 의미가 좀 있도록 꼼꼼히 외워서 특히 인이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다 출제될 확률이 높거든. 남고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야. 오히려 단어 채우는 거일 수도 있고 문장도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을 거고 광성은. 근데 하객고 같은 경우에는 니네도 2학년 때 써봤지만 가끔씩 한 개 정도는 되게 긴 문장이 나오잖아. 교과서든지 부교재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다 외워야 되는 게 포인트야. 내신은 한 문제로 등급이 갈리니까. 무슨 말인지 되죠? 나한테 혼나고 안 혼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얘들아. 지금 결과 하나라도 잘 가져가서 당장 원서 써야 되잖아. 중반부터는 담임이랑 이제 상담도 차차 할 테고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고3은 뭐 혼내봐야 소용이 있나요? 있겠죠. 벌써부터 무너지면 2학기 때 꽤나 고생할 거다. 특히 최저 맞추는 친구들은 학교가 아주 개판이 될 거거든요. 지금도 그럴 것 같긴 한데 내신 안 한다고 깝치고 정시 준비한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잘 되는 꼴을 못 봤어요. 그런 애들 중에. 내신을 못 따는데 수능으로 간다고?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여하튼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갑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24강에 읽어볼게요. 주제문 몇 번으로 골랐냐? 1번 그쵸, 1번이죠. 1번. 이 지문 되게 괜찮거든? 우리 별표 하나 치고 들어갑시다. 별표 하나 치고. 이 지문 출제 된다. 별표 하나 치고 들어가면 즉 비디오 게임에서 학습 전략을 배울 수 있다는 거거든? 이거 보면서 생각이 좀 많아지긴 했는데 계속해서 이 단어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어. 모델, 마드이라고 읽겠죠? 그 모형 비행기에서도 나왔던 거 기억나? 에어플레인 모형 비행기 만드는 취미 생산 방식이 바뀌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다는 지문도 나왔었잖아. 그래서 모형을 만들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모형을 만들다. 수능 특강이 이렇게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는 잘 안 나왔던 동사거든. 근데 이렇게 자주 쓴다는 거는 이제 수능에도 출제될 확률이 높다는 거니까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비디오 게임의 경험이라는 게 효과적인 학습의 모델을 모형을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 뭔지 알죠? 그 닌텐도 같은 것도 비디오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한 경험이 효과적인 학습 모형을 만든대. 이게 뭔 말일까? 두 번째 동사. 그래서 가이드, 지침이라는 걸 제공한답니다. 효과적인 티칭하면 가르치는 건데 이거를 고급진 말로 교수라고 하거든. 교수? 가르치는 거. 교수 전략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답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전략이냐면은 교육자들이 레플리케이트 하면 원래 뜻이 복제하는 거잖아. 즉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전략이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없는 거죠. 그들의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central 하면은 중심의잖아. 그러니까 즉 중요한이다. 중요한 central, important, essential, crucial 이러한 형용사들이랑 같은 류라고 생각하면 된다. 비디오 게임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그것의 피드백 시스템인데 플레이어가 계속적인 피드백을 받잖아. 그들이 플레이를 하면서 세미콜론은 여기서 지금 접속사 역할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드백을 뭔지 알지? 게임하면서 계속해서 숫자 같은 거 뜨고 잘했다 못했다 뜨잖아. 그럼 그들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대신 그 지시 형용사다. 그 피드백을 그쵸 즉각적으로 지금 뒤에 투부정사에 걸리는 동사 몇 개냐? 3개. 3개죠. 그 피드백을 사용할 수 있죠. 즉각적으로. 그래서 뭐해? make adjustment 조정을 하죠. 피드백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행동을 alter 뭐하냐? 바꾸고 그 다음에 find out 찾아내는 거죠. if부터 무슨 가로야? 세모죠. 뭐뭐인지 아닌지 이것이 성공적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지? 얘들아 게임 많이 해봤으니까. 되냐? 우리 병렬되는 거 이번 연강편 쭉 이게 굳이 안 쳐도 된다. 이해가 되면은. 응? 작문할 때 이러한 부분이 조심하면 돼. 아주 어이없게 find 있죠. find out 이런 걸 finding으로 바꿔서 출제하실 수도 있거든. 투부정사 3개가 병렬되는 건데 마지막만 find를 finding으로 바꿔서 출제하시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 조심해라. 근데 자기가 구조 파악하는데 이런데 어려움이 없으면 표시 안 하셔도 됩니다. 4번 게임은 확실히 게이머네. 즉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실수를 하잖아. 처음에는 즉 incorrect predictions 부정확한 예측을 하는 거죠. on the way 하면은 얘 그냥 뜻 적어 밑에 뭐뭐 하는 도중에 과정에서 mastery는 숙달이죠. 숙달. 우리 마스터한다고 하잖아. 명사 형태라고 보면 된다. 숙달의 과정에서 확실히 분명히 에러를 만든답니다. 니네 롤 같은 거 할 때 생각해봐. 익숙해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실수하죠. 하지만 컴펠링 뒤에 또 나오는 표현이거든. 얘 3번 형광펜 치고 완전히 외웁시다. 얘 컴펠링이 뭐라고 보여? 매력적인? 되게 호소하는 거거든. 매력적인, 흥미진진한.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외워라. 더 most니까는 얘 뭐라고 해석하면 돼 얘들아? 가장 흥미진진한 게임 있잖아. 그것은 피드백을 준답니다. 그리고 또 뭐를 주냐? 그러니까 가장 재미있는 게임을 피드백을 주고 또 뭐 주죠? unlimited? 무한한 기회도 준대. 시도해볼 수 있도록 다시. 근데 뭐가 없어? pressure? 압박도 없고 or 더 스트레스도 없는 거죠. 이런 게 너네 해석할 때 어렵죠. 얘 이렇게 묶으면 돼. 오브에서 동그란 가로 묶어서 끝까지 이렇게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봐봐. 더 뒤로 가장 매력적인 게임이라는 건 피드백을 주거든. 그리고 무한한 기회를 준답니다. 다시 시도할 압박이나 스트레스 없이. 근데 무엇에 대한 압박이나 스트레스냐면 boredom, 지루함이나 홈레스 뭔 뜻이냐? 좌절 없이죠. 희망이 없는 좌절이라고 할까? 지루함이나 희망이 없는 좌절에 대한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없는 채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겠죠? 오브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도할 기회를 준다는 거다. 5번. 그들의 선택이나 프리딕션에 수일치 맞추면 되죠. 예측이라는 게 만약에 틀렸잖아. 여기서 대열은 누구냐? 게이머죠. 게이머. 4번 문장의 주어로 나오는 순서별 같은 거 할 때 힌트로 잡으면 된다. 그들의 선택이나 예측이라는 게 근데 틀렸을 때 그들은 안답니다. 뭐를 아냐면 그들이 항상 또 다른 기회를 가질 거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계속해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건가? 혼자 하는 플레이어들은 근데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지 않는데요. 근데 어떠한 부정적인 메시지냐면 이거 구조 파악 해왔을 테니까 일단 이 that은 뭘로 쓰였냐?
메시지 오른쪽에 있는 that은. 동급? 그쵸? 동격일 수밖에 없죠. That they are alone. 뒤쪽으로만 봐도 뭐 구성 성분 빠진 데 없으니까. 그럼 해석상 두 번째 줄에 이 OR의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냐? 오른쪽에 있는 experiencing이랑 왼쪽에 있는 receiving이죠.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의 ing가 지금 병렬되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 표현도 하나 갖고 갑시다. 6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a class full of도 얘 그냥 형용사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교실 한가득한. 교실 한가득한. 6번 문장. 또 게임이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면 솔로 플레이어들이 받지 않는 거죠. 부정적인 메시지를. 근데 이게 어떠한 메시지인지 알아? 그들이 혼자라는 메시지죠. 그들의 혼란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잖아. 게임할 때. 그럴 때 어떠한 지침을 계속해서 피드백을 준다고 하니까 혼자 공부할 때 모르면 혼란스럽잖아. 거기에 적용을 하면 되겠네. 또는 솔로 플레이어들은 경험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된다. earned에 걸리는 거니까. 경험하지 않는답니다. 지루함을. 기다리는 지루함을. 근데 누구를 기다리는 거야? 교실 한가득한 다른 사람들, 다른 학생들을 기다릴 지루함을 경험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떠한 다른 사람들이야? 플레이하는 다른 사람들이죠. 같은 게임을.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야? 캐치업? 따라잡기 위해서 그들의 수준을 before preceding 진행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6번 문장에 따르면은 애들아 혼자 게임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메시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아 이거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메시지 안 받죠. 왜? 계속 피드백을 주니까 게임에서. 뭔 말인지 해야 돼? 잘 못하면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아니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거야. 계속해서 게임에서 피드백을 주니까. 7번.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없는 채로 그들은 comfortable로 바꾸면 된다. 편안한 채로 남아있는 거죠. 얘 쉼표 없어도 분사 구문인지 알아야 돼. 다른 전략들을 시도해 보면서 혹은 스킬들을 형성을 하면서. 근데 어떠한 스킬이야? 필요로 되는 스킬이죠. designated task, 그 지정된 과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그러한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건 뭘까? 문맥상 6번에서 나오는 뭐냐? 부정적인 메시지나 혹은 지루함, experiencing 뒤에 나오는. 되냐? 그럼 3번 형광펜 쳐서 씁시다. 이게 함축하는 건 6번 문장에 나오는 부정적인 메시지, 지루함. 6번 문장 난 그대로 썼을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부정적인 메시지라는 건 진짜 메시지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거를 자기가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거다. 플레이어가. 8번.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뭐를 알게 되는 거냐. 얘 구조 파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는 빨간색 펜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얘 지금 네모가로 빨간색으로 묶은 거는 문장의 구성 성분상 find의 뭐야 얘들아? 목적? 목적어죠. 여기에 걸리는 주어는 뭐야? 이 빨간 네모에 걸리는 주어는? day죠? 얘죠? 그 다음에 동사는 will improve and make다. 되냐? 그럼 despite는 품사가 뭐냐? 전치사니까 이렇게 전명으로 묶이는 거죠. 되냐? 이 사람 우리가 헷갈릴까봐 이중심표까지 써줬네. 구조 파악은 되죠. 빨간 가루는 이 끝에서 닫으면 되고. 니네 장문하라고 이거 해주는 거다. 장문할 때 결국 구조 파악해야지 장문할 수 있는 거 알죠? 8번.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뭐를 알게 돼? frequent errors, 빈번한 에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들이 피드백에 act on, 피드백에 따라 반응을 하고. 이거 단어에 나오나? 그래? 피드백에 따라 반응을 하고 persist, 계속해서 한다면, 계속 실수해도 계속한다면 그들이 마침내 뭐 할 것이라는 걸 알아? improve? 향상이 되고 점진적인 진보를 할 것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들의 목표를 향해서. 되냐? 이러한 사이클이라는 게 성장의 마인드셋. 얘도 되게 자주 나오는 사실 단어야. 수능 같은데 모의고사나. 사고방식을 강화한답니다.
되냐? 그럼 다시 한번 보면은 1번 우리 이거 다 읽었으니까 1번 한번 봐봐. 1번 문장 다시 한번 보자. 비디오 게임의 경험이라는 게 효과적인 학습의 모형을 만들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학습할 때 개인의 학생들이 계속해서 선생님이 옆에서 피드백 주면 되겠죠. 혼란스러움 느끼지 않도록 계속 도와주고 도전하도록 해주고 재시험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 잘못됐다는 거 알려주고 되냐? 뭔 말인지 되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다. 혹시나 정말 쉽게 그 빈칸 문제로 출제되면 이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피드백이 결국 밑에는 다 구체적인 사례에 어떻게 피드백을 주는지 1, 2번 문장이 결국엔 일반적인 진술이야 얘들아. 밑으로는 전부 다 구체적인 진술이잖아. 어떻게 피드백 주는지. 이거 지문이 어렵거든? 이 지문 특히 구조 유의라고 써놔라. 구조가 어려워. 구조가 어렵고 보면은 연결어 문제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거든. 그리고 연결어에서 결국에 문장삽입 문제 출제되는 거 알죠? 니네 많이 틀리는 거. 2번 문장이 however 있고 또 연결어 몇 번에 있냐? 5번. 몇 번이라고 했어 동서? 5번이라 했어. 이게 구조가 어려워.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일단 해보자 한번. 구조 한번 잘 따라와봐라. 천천히 해볼 테니까. 종종 사람들은 find 기억나죠? find, leave 대표 동사 왼쪽에서 걔 구조 어떻게 돼?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식으로 나오잖아. 얘도 똑같다. find 목적어, 얘 목적격 보어인 거다. 내가 지금 목적어가 무슨 목적어야? 가목적어. 그쵸? 투부정사 이하가 진목적어다. 진목적어. 그냥 영어의 특성이거든. 길면 다 뒤로 뺀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보어를 먼저 보는 게 이해하는데 더 효과적이거든. 보어를 빨리 보기 위해서 긴 목적어는 뒤로 넘겨버리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종종 사람들이 인게이징 하면은 얘도 주의를 끄는 혹은 뭐 흥미로운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거든. 흥미롭다고 생각한답니다. 이 결론부터 말하는 거야. 흥미롭다고 생각한대. 근데 뭐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극적인 질문을 물어보는 것을. 언제 근데? 초반에. 그 레슨의 초반에, 수업의 초반에. 근데 뭐 하기도 전에? 어떠한 정보 있죠. 현상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기도 전에. 여기서 사람이라는 거는 뭐 발표자나 선생님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알려주기도 전에 질문부터 하고 들어간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다. 흥미를 끄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 사람의 관점에서 2번 문장 일단 주어는 뭐야? 얘가 주관식 이런 문장이 결국 주관식으로 출제되거든? 왜냐면 구조가 문법 포인트가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 일단 주어는 뭐시오? 동사는? is죠. 근데 심지어 having이 무슨 동사? 사역동사죠. having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 심지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spend 어떻게 쓰이는지 알죠? spend 시간 ing 동석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 spend 시간 ing 이런 거 살려서 장내야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우리 2번 형광펜은 여기에 치면 될 것 같아요. spend에 따라오고 있지 얘들아. 예습해왔지. 선생님 마음이 요즘 너무 힘들다 너네 때문에. 하지만 학생들이 쓰도록 하는 거 있잖아. 시간을. 근데 뭐 하는데 쓰도록 하는 거야 시간을? dwell 어떠한 것에 대해서? 원래 dwell on 하면은 어디에 계속 달라붙어 있는 거거든. 즉 어떠한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다라고 나와 있더라고 단어에는.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도록 하는데 시간을 보내도록 만드는 게 사역동사니까. 근데 이게 어떠한 거냐? 그들이 부족한 거잖아. 충분한 배경 지식이.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도록 만드는 게 어때? 매우 효과적인 사용이 아니랍니다.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모르는 거 질문해봤자 별로 효과 없다는 거야. 2번 문장 다시. 하지만 학생들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거 있죠. 어떠한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어떠한 거야?
그들이 부족한 거거든. 충분한 배경 지식이.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게 어떻대? 시간의 효과적인 사용이 아니랍니다. 뭔 말인지 이해는 되지 얘들아? 혼자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3번 문장도 이투 가주어 진주어죠. far 해석 어떻게 해? 훨씬 더 현명하다. 얘 구조 파악 제대로 해왔을까? 일단은 so that에서 무슨 괄호 열어야 돼 이게. 얘도 어디에 나오냐? 접속사 4개 중에 목적 부사절 접속사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거 다 외워야 돼 결국에는. 한번 열죠. 되냐? 어디에서 세모가로 한번 묶어주면 되겠냐? 일단은 얘는 분사 군거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so that에 걸리는 주어는 그쵸? it is. 되냐? 어우 구조 짜증나 진짜.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칠까 얘들아? 그쵸? not just 나 조심해라. not only 버들수야 얘. not a 법비가 아니라. 응? 우리 해석하면서 천천히 한번 보자. 3번 문장의 첫 번째 줄부터 구조 파악은 계속 더 해야 되거든. 훨씬 더 현명하다. hold of on 하면 뭐야? 무엇을? 보류하다. 외워야 된다. 그 특정하게 compelling, 흥미진진한 매력적인 질문을 보류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답니다. 여하튼 글의 요지는 알겠지? 처음부터 그러한 질문 하지 말라는 거다. 자극적인 질문. so that 뭐뭐 할 수 있도록이라는 뜻이죠. 근데 뭐 할 수 있도록? 제시가 되었을 때, 제기가 되었을 때 그것이 compelling, 흥미진진하도록. 근데 그 이유가 뭐야? 그것이 provocative, 자극적이어서일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재밌어서 흥미진진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뭐 하기 위해서? 학습자들이 볼 것이기 때문이죠. 알 것이기 때문이죠. 뭐를 아는 거야? 무엇이 그것을 흥미롭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자극적인 질문 하는 게 좋지 않고 나중에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야? 첫 번째 이유는 뭐야? A에 해당하는 것은 그것이 당연히 흥미로운 질문이니까 흥미로운 건 당연하고, 두 번째 이유는 뭐야? 학습자들이 알 수 있거든. 그게 왜 흥미로운 질문인지. 왜냐면 배운 후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쳐주고 질문을 하라는 거다. 뭔 말인지 하고 있어? 아 너무 알아듣는데 내가 너무 강조하나? 이해하고 온 거죠? 그럼 얘들아 문맥상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 컴펠링이랑 같은 이유로 쓰인 게 뭐냐? 이 3번 문장에서 문맥상 컴펠링이랑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 2개 한번 찾아봐. 티브랑 인터레스팅이죠. 알죠? 이게 같은 의미로 쓰인 거다. 3개 다. 응? 이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지 실제로 수능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했으면 이 3개가 같은 류의 단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 when, posed 사이에는 when. 그쵸? 퀘스천이니까 뭘로 받으면 돼? it 그 다음 is죠. 퀘스천이 it이 받는 건 3번 문장의 맨 오른쪽에 있는 그 퀘스천이다. 되냐? 얘들아 이거 내가 지금 화면 한번 봐봐. 이 it 있지? 아니 일단은 치즈 봐봐. 이 it 있지? 이 it 전부 다 3개 다 퀘스천 얘기하는 거 알죠? 이것까지 내가 지금 it으로 친 이 4개 전부 다 퀘스천이다. 퀘스천. 문법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고 주관식으로 출제될 수 있다. 꼭 포즈드라는 과거 분사형사 나와야 되는 거 조심해. 응? 이것만 이 문장만 갖고 가면 돼. 사실 이 지문은 나머지는 그냥 뭐 하면 되니까. 4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럼 구조 파악해왔다는 전자의 질문으로 진행해볼까?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뭐야? 오른쪽에 있는 4번 문장의 첫 번째 줄에 있는 and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뭐랑? runners, can engage랑 왼쪽에 있는 del require 이렇게 두 개 병렬되는 거죠? 여기에 분사구문 들어갔을 뿐이고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지금 하기과도 나랑 이제 얼마나 됐냐 니네 나랑 공부하는 거? 한 1년 3개월 됐나? 그치? 그때 줌으로 시작하고 꽤 오래 됐다. 여전히 먼 사이죠. 4번 그것은 지식을 필요로 한답니다. 근데 어떠한 지식을 필요로 하냐면 그 C는 사실 보다인데 여기에서는 문맥상 참조하다라고 나와 있더라고. 참조할 만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서 대시지칭하는 건 결국 뭐야? 무엇이 참조할 만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걸까? 의미상 3번 문장에 따르면 그 질문이 흥미롭다는 걸 아는 것이겠죠.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대시지칭하는 건 그 질문이 흥미롭다는 걸 아는 것. 응? 그러니까 그 질문이 흥미롭다는 걸 아는 것은 참조할 만한 지식이 필요하다고죠. 결국에 대신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순서별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겠네. 그리고 having in place죠. 무엇을 갖추다라고 해석하자. 무엇을 갖추다. 그 지식을 이미 갖추고 있으면서 이렇게 해석해도 돼. 있으면서 학습자들은 skillfully 능숙하게 engage with 하면은 얘 무엇을 활용하다. 아까 engage이라는 단어도 나왔잖아. 근데 engage가 뜻이 더럽게 많거든. 그러니까 문맥상 적절하게 활용하면 돼. 그것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의라는 것도 더 의미 있게 포착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잘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거겠죠 뭐. 여기에서 it은 뭔 거 같냐? engage with it에서 이 it은 뭐시기? 아닌데요? 지식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설마 대명사 지칭 문제로 안 나오겠지? 고3인데? 고3이 한 번도 지칭 추론으로 출제된 적은 없거든? 수능 유형이 아니잖아. 근데 뭐 모르죠 혹시? 5번 추가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물음으로써 뭐 한 후에? 지식을 형성한 후에 우리는 help 알죠? 동사 형태 얘들아. help가 사역동사로 얘도 작문할 때 꼭 참조해서 제대로 해라. 사역동사로 사용되면 help 뒤에 어떤 형태가 나오냐? 동사 원형이라고 하면 혼난다. help 뒤에 어떤 형태야? 목적어가 먼저 와야 돼. 이 자리에 뭐가 와?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고. 이거를 만약 타동사로 쓰이면 help 뒤에 어떻게 하냐? 목적어가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 이거 두 개를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help ensure 여기서 ensure 왼쪽에 뭐가 생략된 거야? to가 생략된 거다. 영어라는 언어에선 돕다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략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너무 자주 사용하니까. 추가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물음으로써 지식을 형성한 후에 우리는 확실히 하는 걸 돕는 거죠. 뭐를 확실히 하냐면 우리가 equipping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걸 도울 수 있는 거죠. 모든 학생들을 똑같이 전부 다 안다는 전제하에 질문하니까는 학생들을 전부 다 공평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6번 문장을 100% 이해하기는 힘들 거거든. 그래도 우리 한번 해보자. access 얘는 보통 명사로 사용된다. 접근이죠. 접근권. 작년 수특에도 많이 나왔다. 그 불공평한 접근 있잖아. 그 지식에 대한 이게 뭐를 만들어? 힘의 불균형을 만든답니다. 집단 내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지식에 대해서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게 되면
지식, 여기서 내가 보기에 힘이라는 건 물리적 힘이 아니라 지식의 힘을 얘기하는 것 같아. 집단에서 지식의 불균형을, 힘의 불균형을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이게 related to가 한 덩어리죠.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답니다. 뭐와 관련이 돼 있냐면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힘을, 구조적으로 보면 여기서 한번 끊어야 돼. have it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파월이 목적어야 결국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힘을 갖고 있는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답니다. 근데 이게 뭐 하는 힘이냐면은 관련된 스킬에 적용할 힘이죠. 근데 이 스킬이 뭐해? 그 지식에 의해서 향상이 되는. 6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 그건 것 같아. 애들이 누군 알고 누군 모르게 되면은 결국에는 갖고 있는 힘이 다 달라진다? 갖고 있는 지식의 힘이 달라진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 마음에 와닿게 이해되진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된다. 이 부분이 빈칸 문제 정도로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까.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를까? 결국 이 사람이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거는 3번이죠. 3번. 미리 질문하지 말고 알려준 다음에 질문하라고. 그래야지 애들도 공평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택지에 답해서 몇 번으로 고를래? 지금 화면에서 한번 답 골라봐. 동서가 선생님 다 해석해줬는데. 질문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배경 지식 쌓인 후에 하는 것이 좋다가 포인트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선생님 맨날 이해화 핵심 문법 프린트 하잖아. 니네 잘 모르니까. 문법 여전히 모르죠. 주제문 몇 번으로 고를래? 그러니까 하나로 고르긴 어렵거든? 2개 정도 고르면 될 것 같아. 결국 어떤 아이에 대한 얘기잖아. 그 아이에 대한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장이 몇 번이냐? 6번. 제가 할게요. 그럼 1번이죠. 1번. 그러니까 엄청 잘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대. 그런 특징을 가진 애들이 있대.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 그런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하냐 못하냐? 못한다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7번 문장. 그걸 얘기하는 게 7번 문장이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억나? 그 투부정사랑 동명사 관용 표현 밑에 표 3칸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 기억나니? 2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보여 표현? be accustomed to ing죠. 되냐? 이 accustomed 뭐로 바꿔도 돼? used로 바꿔도 되는 거 알죠? be used to ing랑 똑같은 표현이죠.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그리고 심지어 regarding 무슨 동사? 간조 동사다. regard A as B. 보이죠? 그 다음에 이 and랑 지금 병렬되는 게 그 to가 병렬되는 거다. be accustomed to regarding to stimulating. 문법 문제로 분명히 출제될 수 있죠. stimulating을 stimulate로 바꾸던지 해가지고. 사실 이 질문 그냥 별거 없어. further이라는 뜻이 계속해서 나올 거거든 얘들아. 이번 문장의 세 번째 줄 나오죠. 보이죠? 더욱더.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 further. 더욱더. 얘도 참 자주 나오는데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워. 4번 문장 보면 swollen은 무슨 뜻이냐? swollen. 부푼이다. 얘 원형 형태 뭔지 알았어? 부풀다. well. swelled. 그 다음에 PP 형태가 swelled이기도 하고 swollen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 영어 사전 피셜입니다. swollen일 것 같지? 이게 문제로 나올 일은 없죠. 그래도 알아나 swell. 뭔가 상처 관련돼서 이런 질문이 출제될 수도 있어. 상처가 부풀고 아무는 그러한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면 아이들이 있는데 어떠한 아이들이 있는 줄 알아? excel이죠. 뛰어나다라는 뜻이다. 능가하다.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여기 뜻에 뭐뭐보다라는 뜻이 함축돼 있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and를 사이로 who가 지금 병렬되죠. 그리고 manifest는 여기에서는 지금 동사다. suspicious 의심스러운 intensity 맹렬함을 드러내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들의 struggle은 투쟁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 노력, 그들의 노력이 있어서 surpass 능가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surpass랑 excel이 지금 동의어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대. 의심스러울 정도로 빈번하게 노트 징조가 있답니다. 근데 어떠한 징조냐면은 exaggerated 과장된 야망에 대한 징조가 있는 거죠. 그러한 노력에 있어서는. 근데 이러한 노력이라는 게 어때? 쉽게 overlooked 간과가 되죠. 그러니까 잘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분명히 그 특징이 있거든. 근데 어른들이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이유가 왠지 알아?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이랍니다. 야망을 뭐로 여기냐 보통? 벌추? 미덕으로 여기기 좋은 걸로 보거든. 그렇게 잘하고자 하는 걸. 그리고 아이들을 자극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이죠. 뭐 하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되냐? 지민이 너 구조 파악 해왔냐? 너 구조 파악 해왔어? 너 다음 시간부터 그러면 수업 시간에 안 들여보낸다. 뭔 말인지 되냐? 너 고1 고2들은 너 지금 개쌍용 벗고 지금 밖에 나가야 돼. 3번 이것은 보통 실수죠. 왜 실수냐면은 그 아이들의 발달이라는 게 고통을 받기 때문이랍니다. 너무 많은 야망으로부터. 즉 너무 잘하려고 하면은 애들이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거야. 4번 여긴 없는 것 같은데. 부푼 야망이라는 것은 만들어내죠. 뭐를 만들어내냐면 긴장 상태를 만들어내거든. 근데 이게 어떠한 긴장 상태냐면 아이들이 can bear 참을 수 있는 긴장 상태를 만들어낸답니다. 잠깐 동안은 for a while. 하지만 필연적으로 뭐가 있게 돼? 징조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떠한 징조냐면은 긴장이 too great 너무나 커지게 is growing 되는 그러한 신호가 있을 것이랍니다. 여기서 대수는 뭘로 쓰인 것 같냐? 동격이죠. 아무따죠, 아무따. 야, 오른쪽 3명. 니네 구조 파악 다 했어? 오늘 시험 나가는 거? 오늘 진도 나가는 거? 니네 다 해왔냐? 구조 파악? 다 해왔어? 찬영이? 다 해왔냐? 그 아이는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랍니다. 집에서. 뭐와 함께? 그의 책과 함께. 그리고 그의 다른 활동들과 그의 다른 활동들은 고통받을 거예요. 그냥 공부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안 놀고. 공감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한 아이들은 빈번하게 다른 문제는 피하게 된답니다. solely 오직 근데 on account of에 because of랑 owing to랑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뭐 때문이야? 그들의 eagerness 열망 때문이죠. to be ahead 앞서고자 하는 학교에서. 우리는 완전히 만족할 수 없죠. 근데 그러한 발달에. 근데 왜 그런지 알아? 아이가 thrive 번성하다, 잘 지내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잘 지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너무 공부에 치중하면은 아이가 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나 봐. 이것도 뭔가 결핍의 문제겠죠. 이 질문은 그냥 보시면 돼요. 별거 없어 정말. 하나 특징이라고 하면은 8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뭐가 보이냐? 똑같이 아까 부사절 접속사 나왔던 그 so that 그거 하나 말고는 별거 없다. 그냥 보면 된다. 같이 한번 봅시다. 그냥 재밌는 글이에요. 이거 하고 쉬는 시간 갖고서는 두 번째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 지민이 그거는 구조 파악 해왔어? 앞에 할 거는? 아주 구조 파악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 그럼 너 그 쉬는 시간에 해라. 저거 죽여 살려? 이제 힘도 뭔가 빠져. 고3 애들은 내가 영향력이 없어 사실. 최저 준비하면 더해. 배째라 거의. 어린 아이들은 준비가 안 됐어.
게임을 할 준비가 안 됐거든. 근데 어떤 게임이냐면 규칙을 갖고 있는, 특히 남자애들이 심하죠. 게임하면 그들의 초기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몇 세 안 되는 애들 있잖아. 뭐 1, 2, 3세? 그들은 이해 못해. 혹은 어바이드 바이 규칙을 지키지를 못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 구접하고 어떻게 해야 하냐. 주어 뭐야? 뭐지? 그쵸, 왓칭이죠. 동사는 demonstrate죠. 그러니까 얘 왓치 우리가 좋아하는 무슨 동사? 대표 동사 중에 지각 동사죠. 밑줄이죠. 목적어, 그러니까 이 친구죠. 목적격 보호가 plain이고. 그러니까 얘를 비슷하게 뭐로 바꿔도 돼? play. 2로 바꿔도 되지만 to play로 바꾸면 안 되는 거 알지? 프리스쿨러 하면 프리 하면은 이전, 미리 이런 뜻이 있잖아. 그래서 미취학 아동. 아직 초등학교 안 간 애들 있죠. 미취학 아동, 프리스쿨러스. 얘도 수능 20번 때 같은데 출제될 수 있는 단어거든. 딱 20번 같은데. 미취학 아동 집단들이 뮤지컬 체어 뭔지 알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수업 듣고 있는 4명이 뮤지컬 체어 하면 처음에 의자 3개로 시작하는 거야. 음악 틀어지다가 한 명 탈락이죠. 의자 3개니까. 의자 3개니까. 그 다음에 2개, 하나. 그래서 결국 하나만 승리하는 게임 뭔지 알죠? 예를 들어서 한 집단의 미취학 아동들이 뮤지컬 체어를 하는 거를 보는 게 증명하는 거죠. 그들의 좌절을. 그 정해진 규칙에 대한. 한 명 탈락할 때마다 울고불고 난리치죠 아주. 이치타임도 얘 부사절 접속사다. 뭐뭐 할 때마다. 그러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그 부사절 접속사 있잖아. 거기 이제 추가해서 외우면 돼. 학년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너네가 쓴 부사절 접속사가 전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모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의자가 제거될 때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제거될 때마다, 즉 여기서 eliminate는 동사로 탈락시키다라는 뜻이 있더라고. 탈락이 될 때마다 울고불고 난리 나죠 아주. 게임의 끝에서 많은 아이들이 업셋은 속상하니다. 화남보다는 많은 아이들이 속상하고 오직 한 아이만이 만족하는 거죠. 즉 승자죠. 그러니까 한 1세에서 6세 어린 아이들 이렇게 묶어야겠다. 이러한 나이에서, 즉 1세에서 6세의 어린 아이들은 게임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어떠한 게임? 논 루저스, 지는 사람이 없는 게임을 필요로 한대요. 노잼이잖아 그러면. 뮤지컬 체어는 더 적절하답니다. 어떻게 시작함으로써? 한계가 적은 의자와 함께 시작함으로써. 뭐보다? 그 아이의 더 넘버로 붙듯 수보다. 그러니까 하나씩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4명이서 하면 계속 3개씩 하는 거야. 라운드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뮤직이 멈추잖아. 그러면 각 아이들은 의자에 앉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뮤직이 다시 시작하면 어떠한 추가적인 의자도 제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3개가 유지되는 거죠.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뭐 할 수 있도록, 어떤 누구도 탈락이 되지 않도록. 이해되죠? 응? 이제 게임의 얘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더라. 이렇게 움직임과 노래 듣기 게임이 된 거죠. 이기는 게 아니라. 움직임과 노래 듣기 게임이라는 건 재밌고, 아이들은 즐겁게 그 활동에 참여하는 거죠. 탈락자가 없이 한 명만 못 앉는 거니까. 뭐만 이제 되죠? 승부욕도 장난 아니죠. 게임하면은. 게임에서 지면 또 남자애들 인정을 못해. 내 게임 해봐서 알거든? 지면 애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 남자애들 특히? 사기다. 여하튼 너 구조파 얼른 하고. 56분이거든 지금? 우리 10분까지 들어옵시다. 10분까지.